여러분은 하늘을 나는 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4일 오후 4시경. 그날은 이상한 날씨였습니다. 하루 종일 하늘이 흐렸다가 갑자기 맑아졌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파트 15층에 있는 작은 법당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어떤 소망 하나를 품고 하루하루 그저 버티듯 살아가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베란다에 서서 마음속으로 간절한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이면 늘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 위로 낮게 지나가는 비행기 소리. 저는 습관처럼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지나간 뒤 제 눈에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하얀 물체 하나가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높이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높이와 비슷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긴 꼬리연을 놓쳤나? 바람 따라. 참 멀리도 날아가네. 그래서 저는 그 물체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것은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태양빛을 받으며 몸 전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생선 비늘처럼 빛나는 문양, 그리고 꼬리는 미꾸라지의 꼬리처럼 길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앞발과 뒷발은 마치 청룡 열차가 오르내리듯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며 하늘을 유영하듯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핸드폰을 안방에 두고 왔다는 사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만 봉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더 그 모습을 눈에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용은 북쪽에서 나타나 동남쪽 방향으로 날개 하나 없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갔습니다. 백룡이었습니다. 너무도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백룡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멀어지고 또 멀어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믿어줄까? 그래서 저는 당시 제가 책을 출간할 때마다 상의하던 출판사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용을 가장 잘 그리는 화가를 찾아서 제가 본 백룡을 그려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화가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왔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용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있었는데 찾아가 보니 이미 소식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스님, 차라리 스님이 직접 그리시는 게 어떻습니까? 어차피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네. 저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본 백룡을 직접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은 다른 작품들과 함께 작업이 되었고 나중에는 부산 KBS 방송국 전시회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문헌을 보면 백룡은 하늘의 사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 제 눈앞에 백룡이 나타난 것은 어쩌면 제가 그동안 올렸던 기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도 그날의 하늘과 그 백룡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